입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5분입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내일 오후쯤이나 주춤했다가 다시 주말에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오늘 내일까지는 이미 피해가 큰 지역들을 중심으로 또다시 큰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홍수주의보가 내린 곳들은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번에 산사태 피해가 큰데요. 전국적으로 산사태 경보나 주의보가 내린 곳이 현재 거의 100여 곳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나시는 곳이 안전한지를 미리 확인하시고 이동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 몇 분 차이로 생사가 엇갈리는 안타까운 재난 상황을 지켜보면서요. 계속되는 장맛비에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눈앞에 보이는 지하터널에서 순식간에 침수될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지금도 우리 주변엔 그런 위험한 곳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온라인에서는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침수 현장 탈출법, 또 폭우 속 살아남는 방법 등이 속속 공유되고 있고요. 비상용 망치 같은 탈출용 물품 구입도 늘고 있다는데요. 이런 적극적인 대비를 해두는 게 반드시 필요하겠고요. 더 이상 큰 피해 없이 빨리 복구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7월 18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농수산 뉴스와 텃밭 가이드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부터는 이 텃밭 가이드 시간을 늘렸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주시는 질문을 다루기에 좀 늘 시간이 짧아서 시간을 더 늘렸으니까요. 궁금한 질문 더욱더 많이 보내주시고요. 장소직업 코너는 다음 주부터 수요일에 격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참여하실 퀴즈 드리겠습니다. 충청 지역에 이번에 피해가 큰데요. 충남 태안군 바다에선 본격적으로 이 수확에 나선다고 합니다. 이건요. 원래 동해안이 주산지인 어종인데요. 최근 동중국해로부터 서해 쪽으로 난류가 유입되면서 태안을 비롯한 서해안에서도 수확량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네, 아직 감이 안 오시죠? 결정적 힌트입니다. 다리가 10개입니다. 문어의 친척이고요. 말려 먹으면 술안주죠. 또 먹물로 요리도 하고 순대도 만들고 다양하게 해먹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수산 뉴스 시간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농업 분야의 피해가 심각한데요. 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와 지금까지 파악된 농작물 피해 집계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계속해서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피해가 집계된 게 있나요? 그렇습니다. 농식품부에서도 기존에 잡혀있던 행사 일정까지 취소를 하면서 집중호우 피해 대응에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어제 오전 6시를 기준으로 농식품부가 공식 집계한 호우 피해 현황, 여기에 따르면은 2만 7천 헥타가량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을 했고요. 가축도 57만 9천여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그리고 관련 시설 또한 19헥타가량이 파손된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침수 피해가 가장 컸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농작물 피해 면적 중 거의 대부분이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벼가 19,400여 헥타를 가장 많았고요. 콩도 5,100헥타가량, 그리고 수박, 멜론, 사과 등도 각각 330, 260, 130여 헥타를 기록했습니다. 이들 중에 벼 같은 경우는 물이 좀 빨리 빠진다면 이후 병충해 방제 등을 통해서 다시 이제 되살릴 수도 있지만은 네. 이게 콩이나 수박, 멜론 같은 경우는 한 번 물에 잠기면은 다시 살려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폐농에 막먹는 그런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 수박이나 멜론 같은 경우면 한창 출하를 앞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여름철을 앞두고 이제 출하가 이루어지는 작물이기 때문에요. 지금 시점이 한창 수확 중이거나 아니면 출하를 앞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것들만 해도 이 두 품목만 600헥타 가량의 피해가 입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이번 비가 이게 그친 게 아니라 앞으로도 또 계속 온다고 하는 거니까 피해가 더 커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피해가 큰 곳은 현재까지 전북과 충남 지역인데요. 전북에서는 14,500헥타 가량의 농작물 피해가 있었고요. 충북에서도 7,800헥타 가량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벼 다음으로 침수 피해가 큰 게 논콩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논에 벼를 심는 대신에 콩을 심도록 정부가 유도했던 작목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정한근 농식품부 장관이 김제를 방문하기도 했었는데요. 이게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으로 김제 지역에서는 논에 콩을 심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대 농콩 재배지이기도 한데요. 이번 전체 5천여 헥타의 농콩 침수 피해 면적 중에서 김제에서만 2,500헥타가 침수된 것으로 집계된 상황입니다. 김제에서 농콩 재배지가 물에 잠기는 것이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여러 해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논에 물이 잠기게 되면은 이게 뻘로 이제 덮이게 되고요. 그리고 이후에 물이 빠지더라도 뻘로 인해서 콩의 뿌리가 썩게 되기 때문에 되살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이 침수 피해에 따른 정부 차원의 지원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이게 재보험에 들었다면은 이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작물을 심는 데 드는 비용, 그리고 종자비나 비료비 정도를 지원하는 게 고작입니다. 이번 비를 두고 극한호우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전보다는 지원이 좀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보긴 합니다만은, 기존처럼 비료나 종자비 정도로 지원을 한다면은 사실상 농가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피해 복구, 이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가 앞으로도 비가 더 온다는 건데 농민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매번 같은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위험한 곳을 피해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는 건 말고 더 중요한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논이나 하우스 등에 물이 들이닥치기 시작하면요. 집에 있는 펌프를 이용해서는 물을 퍼낸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거 퍼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불어난 물에 혹시라도 휩쓸리시기라도 한다면은 헤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절대 어떻게 해보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물이 빠져서 안전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전이 진짜 제일 중요합니다. 네, 또 다른 소식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환경부가 운영 중인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 시스템의 적용 대상을 우분과 개분으로 확대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해서 축산 관련 단체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축산 관련 단체 협의회 줄여서 축단협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축단협에서 성명서를 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이 최근 환경부가 돈분, 액기만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가축 분뇨 전자인계 관리 시스템, 이 시스템의 적용 대상을 우분과 개분 등 다른 축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에 대해서 현장 축산 농가들이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전면적인 재고를 요구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근데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가축 분뇨 전자인계 시스템이 도입된 이유가 이렇습니다. 이게 살포하지 말아야 할 곳에 무단으로 살포를 하거나 불법적으로 과다하게 살포하는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시행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현재 양돈 농가를 중심으로 대상으로 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인계 시스템이라는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컴퓨터와 이제 관련 프로그램을 운행해야 하는데요.
특히 이제 대부분 한우 농가들 같은 경우는 영농 규모가 소규모인데다가 연령도 고령화되어 있어서 이걸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인 상황이라는 게 축단위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전자인계 시스템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운영할 능력이 없다 이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 주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한우를 키우는 농가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복합영농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한우를 키우면서 논농사나 밭농사도 같이 짓는 농가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논밭에 퇴비화한 분뇨를 거름으로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굳이 발생한 분뇨를 누구에게 인계하고 또 누가 인수를 받았는지 그리고 살포한 곳은 어디고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를 이 인계관리 시스템에 입력하라는 것, 이 자체가 탁상공론식 행정이라는 주장을 축단위가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 농수산 뉴스 얘기 나눠봤고요. 지금까지 한국농어민신문의 이진우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네, 0050님이 안녕하세요. 여긴 대구입니다. 조선 대파 씨앗을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보내주셨습니다. 대파 씨앗을 지난주에 70여 분께 보내드렸는데요. 네, 파종 방법 다시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아유, 받은 분들이 이제 어제부터 막 이렇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네. 전국적으로 일단 퍼질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까? 좋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도시 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오늘부터는 시간을 좀 늘려서 더 자세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씨앗도서관의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들어오자마자 지금 네, 걱정을 하고 계세요. 이 시간을 어떻게 이걸 채워야 하나 하고 계신데 일단 파종 방법부터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어떻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런 대파라든지 양파 씨앗 같은 경우는 햇볕을 안 봐야 발화가 잘 됩니다. 네. 네. 그래서 파종하시고 검은 천이라든지 이런 걸로 일시적으로 덮어줬다가 한 3일 정도 지나면 싹이 이렇게 꼭 그 바늘을 올라오듯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덮었던 것을 걷어주시면 됩니다. 네. 특성이 암발화성이라서 네. 네. 약간 어두워져야 이렇게 발화를 잘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특이하네요. 네. 네. 그러면 저는 이런 얘기 들으면 궁금한 게 그러면 옛날에는 네. 이걸 어떻게 첫째는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암발화라는 걸. 아마 이제 경험상 경험으로 아시게 됐겠죠. 우연이랄지 네. 뭐 이렇게요. 신기합니다. 하여튼 일단 비가 엄청 많이 계속 오잖아요. 네네. 관장님께서는 피해 없으신가요? 어떻습니까? 저는 좀 그런데요. 제 아는 지인분이 네. 예천에서 산사태로 이렇게 또 돌아가셨어요. 네. 집밥 활동을 하셨던 이제 그런 선생님이신데 슬로푸드 운동하시면서 집밥 활동하셨던 분인데 미처 피하지 못하고 이렇게 좀 피해를 당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네. 밭농사 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침 저녁으로 나가시니까 네. 그 비가 많이 온 후에 산사태 대비가 좀 안 될 것 같거든요. 네네. 네. 저희도 부모님이 항상 아침마다 나가시는데 걱정입니다. 예. 근데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되면 농사 어떻게 짓죠? 이렇게 우선 폭우로 인해서 이렇게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마음 깊이 위로의 말씀을 보내드리고요. 충청, 전라, 경상도 지역에서 특히 피해가 집중된 것 같습니다. 수원에 있는 제 밭에는 별다른 피해는 없지만 씨앗을 채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건조 중인 종자들이 잘 마르지 않고 또 곰팡이가 펴서 걱정이 되는 정도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네네. 또 장마철과 채종 시기가 이렇게 겹쳐지는 상추와 쑥갓들 같은 경우는 수확을 못 해가지고 밭에서 아예 녹아버려서 올해 씨앗 수확량이 많이 줄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걱정이 되는 게 네. 올해만 그러지 않을 것 같은 예상이 좀 듭니다. 네. 앞으로도 이럴 것 같은데 어떡합니까? 네. 이런 폭우로 그 기상학자들은 지구가 새로운 시대로 이미 접어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네. 이런 급격한 기후 재난은 이미 언제 나타나도 새롭지 않은 시대를 맞았다고 합니다.
인류 스스로가 이렇게 자초한 재난이잖아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게 되면서 이루어진 일이니까 서둘러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인류는 이런 환경 재난을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렇게 극복한 사례도 있어요. 네. 우리가 예전에는 남극의 오존층에 구멍이 뚫렸다 이런 뉴스를 많이 접했잖아요. 진짜 많이 접했죠. 네. 근데 요즘은 그런 소식이 들리지 않죠. 그러네요. 또. 네. 네. 그게 이제 우리가 노력을 해서 이루어진 일인데요. 냉장고나 에어컨에 이제 냉매로 사용하는 이제 가스를 이렇게 무분별하게 방출해서 일어난 사건이었는데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으로 에어컨 냉매를 잘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더 이상 오존층 구멍에 대한 기사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프레온 가스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산화탄소라는 온난화 가스 배출을 막는 노력을 함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화석 연료를 사용해서 이용하는 에너지의 2% 정도가 농업에 이용된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절반이 화학 비료를 만드는 데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퇴비와 자원순환한 농자재를 사용하는 생태농업 그리고 이렇게 텃밭 농사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미 이산화탄소 절감에 함께 동참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군요. 환경을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죠. 네, 그죠? 맞습니다. 근데 그 화학 비료를 관장님도 안 쓰고 계신 거죠? 지금? 그렇죠. 네. 아직도 폭우가 내리고 있는 곳들이 많은데 폭우 맞은 작물도 아까 막 녹아버렸다. 그냥 냅둬서 막 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뒤에 보니까 질문으로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던데요. 네. 네, 폭우가 오고 나면 잠긴 작물들을 깨끗하게 씻어줘야 합니다. 밭에 심어져 있는데 어떻게 씻지 그러니까요. 걱정하실 텐데요. 진흙이나 흙탕물이 잎을 오염시켜서 병에 걸리기 쉬운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벼의 경우에는 잎이 위를 향해 자라서 물만 빼면 가벼운 비에 잎이 씻겨지지만 작물들의 잎은 잎면이 이게 씻겨지지 않은 좀 뒷면에 있어서 좀 씻겨지지 않는 조건에 있잖아요. 그래서 좀 잎의 윗면은 또 왁스층에서 세포가 촘촘한 구조라서 오염 물질이 이렇게 세포 안으로까지 이렇게 들어가지 않지만 잎 뒷면은 스펀지 조직이라고 해요. 그래서 빈 공간이 또 많아서 오염 물질이 이렇게 쉽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평상시 잎 뒷면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병해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쪽을 좀 더 신경 써서 네네. 깨끗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깨끗하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분무기를 이용해서 잎 뒷면을 깨끗한 물로 청소하는 작업이나 분무기, 네. 또는 이제 병해충 약제를 통해서 소독을 겸해서 청소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분무기가 동력이 약해서 이렇게 이파리가 흔들릴 정도로 못한다면 그 동력 분무기가 있거든요. 네. 세게 이렇게 해주는 그런 동력 분무기를 이용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질문을 많이 보내주시고 계시는데요. 우리 수원 씨앗도서관의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하는 텃밭 가이드 시간 이번 주부터 시간을 2배로 늘렸습니다.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는 왜 벌써 하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 2배로 늘렸습니다. 네. 시간 맞추는 분들이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일찍 시작해 이러실 텐데 일찍 시작하고 일찍 끝나는 거 아니고요. 일찍 시작하고 천천히 아주 오랜 시간 하니까요. 여러분 농작물 관리나 농사 지으실 때 궁금하신 점 질문해 주시면 관장님이 답변을 해주십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거나요. 콩으로 질문 올려주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7월에 파종할 수 있는 작물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줬는데 지금 파종을 할 수 있나요? 네. 이렇게 연일 오게 되면 파종할 수가 없습니다. 씨앗이 발화를 하려면 온도 조건, 수분 조건, 산소가 필요합니다. 온도와 수분 조건은 되지만 이게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파종한 씨앗이 발화를 하지 못하고 썩어버립니다. 네, 지렁이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지렁이는 피부 호흡을 하기 때문에 땅 속에 물이 가득하면 산소가 부족해져서 밖으로 나옵니다. 네, 그렇죠. 밖에 나와 있는 지렁이 많이 보셨죠? 그게 그 이유군요. 네, 그 이야기는 토양 속에 지금 산소가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되게 까다롭네요. 네. 그러면 파종이 늦어졌어요. 그건 괜찮을까요, 그러면? 그렇다고 또 이렇게 파종을 늦추면 충분한 재배 기간을 확보할 수 없어서 수확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모종을 키워서
비가 그쳤을 때 이제 옮겨 심기를 하는 건데요. 아, 네. 네, 양배추, 강낭콩, 완두콩 같은 경우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플라스틱 플러그 트레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네. 이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검정색 플러그 트레이에 심어서 옮겨 심기를 하게 되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뿌리 작물인데요. 네. 당근, 순무와 같은 것들은 모종을 빼서 옮겨 심기 하는 과정에서 원래 있던 뿌리가 이렇게 다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다치게 되면 이렇게 예쁘게 나와야 되는 당근이 도라지와 같은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당근이나 순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작물에는 모종 포트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포트째 심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용기째 이렇게 심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이제 GP 포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GP 포트는 또 뭔가요? 네. 플라스틱 포트는 플라스틱 용기에서 빼서 심게 되는데 네. GP 포트는 이제 종이로 만들어진 것이라서 포트째 심으면 그 포트 종이 포트는 땅 속에서 분해가 돼서 사가버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포트째 심기 때문에 뿌리가 다칠 일이 없습니다. 종이로 컵 모양으로 만들어진 제품도 있고요. 식당에서 물에 담그면 부풀어 오는 그 마시멜로처럼 생긴 물수건 있죠. 예. 네.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진 제품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종이로 만든 계란판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화장지 속대를 버리지 않고 모아두었다가 그것을 이용합니다. 네. 동그란 화장지 속대를 접어서 사각형으로 만든 다음에 접힌 부분을 적당히 가위로 잘라서 나중에 그 잘라진 부분을 박스 접듯이 지그재그로 이렇게 접으면 아래가 막힌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원예용 상토를 넣어서 모종 기운줄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접으면 이제 똑바로 서 있을 수가 없어서 플라스틱 박스에 이렇게 빼곡하게 붙여 넣어서 모종 작업을 합니다. 참고로 당근은 햇볕을 보아야 발화를 하는 대파하고 반대죠. 네. 햇볕을 보아야 발화를 하기 때문에 얕게 이렇게 심어줘야 합니다. 깊지 않게 얕게. 네. 그 최근에 토종 씨앗 수집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갖고 출장을 다니셨는데 근데 또 비가 이렇게 많이 왔는데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어디 다녀오셨어요? 네. 어제도 당진을 다녀왔는데요. 그 비 많이. 네. 네. 어제는 비가 좀 잠깐 소강 상태였었죠. 다행이네요. 네. 대신 엄청 습도가 높아서 덥더라고요. 네. 요즘 토종 씨앗을 수집하기 위해서 농가를 다니다 보면 들깨 모종을 심느라 바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들깨는 또 산짐승들, 노루나 고라니들이 이렇게 먹지 않는 그런 작물이라서 산을 끼고 있는 농가들에서는 굉장히 많이 심고요. 네. 특히 굉장히 많이 심어 놓으셨더라고요. 예. 이것은 이제 모종으로 심어야 하는데요. 모종으로 심는 이유는 씨앗으로 파종한 경우보다 깻잎 맛도 좋고 들깨 수확량도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네. 모종을 이제 밭 한쪽 구석에 이렇게 키워서 옮겨 심는 경우도 있는데요. 빼곡하게 심었다면 이제 모종이 키가 껑충하게 웃자랍니다. 그래서 심을 때는 윗잎만 땅 밖으로 나오고 줄기는 땅 속에 다 들어가게 이렇게 심어줘야 자라면서 쓰러짐도 좋고 그다음에 이렇게 수분이 적을 때 이렇게 말라 죽는 그런 것도 막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키가 적당하게 아주 튼튼하게 자랍니다. 네. 마치 고구마 순을 심듯이 약간 기울여서 심고 잎만 반듯하게 이렇게 세워서 심으면 되는데요. 키가 큰 것도 있고 키가 작은 것도 있잖아요. 네. 예, 모종을 키우다 보면 그러면 키를 똑같이 맞춰서 윗잎을 맞춰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심으면 똑같이 사이좋게 자랍니다. 네. 우리 7910님이 네. 텃밭 가이드 시간을 늘리신 거 탁월한 선택입니다. 이렇게 보내셨고 또 우리 닉네임 김순희 님이 시간 늘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팬이 많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씨앗 도서관에 관심 좀 더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까 그 말씀 잠깐 하셨지만 근데 이때 그 비스듬하게 심을 때 이때 빛을 받으면 안 된다고요. 맞나요? 밭 주변에 네. 방범등이라는 게 있어서 이게 밤에 이게 불이 켜져서 이렇게 하면 밤에도 낮인 줄 알고 들깨들이 알곡이 이렇게 맺히지를 않습니다. 방범등을 관리하는 지자체 민원실에 연락하면 밭 방향으로 이렇게
불빛을 이렇게 차단해주는 갓을 씌워서 이렇게 빛이 안 들어가게 해주거든요. 아, 그렇게 방범등을 끌 수는 없으니까요. 네, 이게. 그렇죠. 아. 그래서 마을에서 관리하는 방범등의 경우에도 방범등에 갓을 씌워서 밭 방향으로 빛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반대의 경우도 있는데요. 네. 시금치는 꽃이 피어서 씨앗이 맺히면 안 되는데 시금치는 반대로 이렇게 빛이 들어오면 오히려 꽃이 피어서 씨앗을 맺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신기합니다. 네. 예민하기도 하고 참 이런 거 보면 자연이 신비로워요. 네. 네, 저번 주보다 시간을 2배로 늘렸습니다, 여러분. 질문 많이 보내주고요. 자, 청취자분들이 보내신 질문 미리 왔던 거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미처 답변 못 해드린 질문부터 살펴볼게요. 8956님, 아삭이 고추 10개를 심었는데 한두 개씩 노란 게 돼서 떨어지더라고요. 네. 병에 걸렸으니까 약을 주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이거 살릴 수 있나요? 미리미리 이제 예방을 좀 해주셨어야 되는데요. 네. 그 말씀인즉슨 살리기 어렵다? 지금은 조금 어려워졌을 것 같은데요. 네네. 보통 이제 이렇게 고추 작물들은 일항을 높이 세워서 이렇게 심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뿌리에 산소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고추 심으신 농가에서도 검정 비닐로 일항을 이렇게 감싸고도 구멍을 뽕뽕 뚫어 주셔요. 네, 뿌리에 이제 산소가 들어가야 되니까. 네네. 왜냐하면 심은 자리밖에는 공기하고 통하는 데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고 요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이 뿌리 쪽이 물에 아예 또 잠겨서 더구나 이제 산소 호흡이 불량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병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이렇게 노랗게 떨어지는 것들은 거기다 그대로 이제 방치하지 마시고 따로 따서 멀리 갖다 이제 땅에다 묻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또 이제 전염이 이루어지거든요. 아, 그래요 또? 네. 혼자만 죽는 게 아니고? 이게 소리 내리기 직전까지 따야 되는 게 고추작물이라 지금이라도 이렇게 병이 든 것들은 좀 따로 수거를 해서 땅에 묻어주셔서 더 이상 전염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야, 이 고추가 생명력이 굉장히 강하네요. 예, 혼자 죽지는 않는다. 1188님, 저는 귀농 2년 차입니다. 작년에는 농사를 농약으로 잘했는데요. 올해는 병충해가 많이 보여요. 네. 특히 고추를 많이 심었는데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관리가 어렵네요. 무름병 같은데 용어를 잘 몰랐어요. 많이 떨어지는데 너무 비가 자주 와요. 장마철 고추밭 관리법을 좀 알려주세요. 네. 그리고 농약을 살포하면 얼마나 지나야 따먹을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네. 아마 똑같이 이제 고추 농사가 가장 그 텃밭 농사에서도 그렇고 일반 농가에서도 많이 짓는 작물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경제 작물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고추 농사 잘못 지면 한 해 농사 아주 망치는 게 돼서 굉장히 걱정인데요. 이런 이제 물음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장마철에 잠깐 비가 오는 사이, 어제 같은 경우도 잠깐 비가 왔었는데 네. 이런 사이에 방제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영양 관리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시기에 영양 관리는 칼슘 영양제를 칼슘. 네 꼭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 이제 고추 칼슘이 이런 열매라든지 작물의 세포벽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음병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고추가 이제 이렇게 갈라지는 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약을 살포하면 대개가 이제 이게 농약이 얼마나 동안을 잔류하는지 그러니까요. 그게 궁금해요. 걱정이 돼서 네. 언제부터 먹을 수 있는지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농약 살포하고 나서 보통 이제 한 2주 정도는 후에는 이제 따먹을 수가 있습니다. 아, 2주 정도시나요? 네, 잔류하지 않는 요즘 우리나라에서 허용된 농약의 경우에도 고독성이 없거든요. 거의 다 대부분이 저독성으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어서 저독성이기 때문에 한 2주 정도면 이미 이제 잔류치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네. 그렇군요. 0055님, 고구마의 잎이 낙엽 지듯이 누렇게 되는데 이거 왜 그런 건가요? 네. 보셨나요?
고구마 잎이 굉장히 무성하게 자랐나 봐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고구마 윗잎에 의해서 아랫잎들은 이제 햇빛을 못 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밑에 잎들 중심으로 해서 낙엽이 지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낙엽이 지는 잎이 생겼을 정도면 이게 그 고구마 잎줄기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좀 따내야 돼요. 네, 따서 드셔야죠. 네. 요즘 한참 맛있게 이렇게 드실 수 있는 시간이니까 네네. 고구마를 열심히 수확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낙엽지듯이 이렇게 누렇게 될 정도로 그냥 방치하시면 나중에 고구마 캘 때 고구마가 밑이 안 들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잎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와, 왜 사람한테 좋은 거잖아요. 빨리 먹고 먹기만 잘해도. 네. 왜냐하면 고구마 뿌리 쪽으로 이렇게 양분을 보내야 되는데 잎들이 그걸 다 가져가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맛있게 먹는 거죠. 양분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잘 솎아주셔야 됩니다. 네. 고추 질문이 많은데요. 6310님, 6310님이 고추 모종을 심었는데 한참 자라서 고추까지 달렸는데 죽는 이유는 뭘까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고추 뿌리까지 이렇게 죽는 이유는 뿌리가 물에 잠겼을 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의 풋마름병이라 그래가지고 아예 고추 모종이 잎은 푸르딩딩한데 아예 고사를 해버리는 그런 증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좀 물 배수를 잘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증상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 과산화수소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약국에서 팔죠. 네. 지금 그게 왜 나오나 했어요. 지금 순간적으로. 과산화수소수를 물에 희석해서 이렇게 뿌려주면 뿌리 쪽에 산소가 공급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임시 처방으로 이렇게 해서 시름시름 앓는 애들을 좀 살릴 수도 있습니다. 야. 기사회생. 네. 사람을 살리는 약국에서 모종까지 살릴 수 있다. 과산화수소수랍니다. 네, 6310님. 자, 8283님이 참깨밭에 노린재가 너무 많아요. 날아다니는 거라 소독을 해도 그때뿐이네요. 혹시 노린재가 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 없을까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참깨는 대개가 이렇게 곤충, 해충 피해를 별로 안 받는 그런 작물 중에 속하는데 어떤 노린재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네. 아무래도 노린재는 이게 방법이 결국 이제 약재밖에 없겠죠. 예. 노린재 약재를 한번 좀 찾아보시고요. 노린재 약재가 따로 있나요? 예.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런 노린재들은 향기 물질로 이렇게 서로 신호를 하거든요. 페로몬이라고 해서. 그래서 되게 어른들이 이렇게 콩이라든지 이런 곡식 심는 주변에다가 코스모스 꽃을 이렇게 심어놓는 이유가 코스모스 향기 때문에 곤충들이 서로 헷갈리는 거예요. 신호 물질을 못 보내거든요. 페로몬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 혼자만 먹으면 되는데 친척들까지 다 불러요. 여기 먹을 거 많다고. 네. 그런 이제 신호 물질을 교란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향기 나는 꽃작물들을 주변에 심어 놓으면 노린재의 신호 물질을 교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6114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단호박이 참 크게 자라고 있는데 언제 따면 좋을까요? 이거 시기를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이런 분들이 많은데요. 단호박 같은 경우는 단호박 꼭지가 있습니다. 꼭지 쪽이 그 번줄기에서 연결되어 있는 호박 꼭지가 굉장히 크게 부풀어 오릅니다. 단호박 같은 경우는. 네. 근데 그게 이제 딱 눈으로 봤을 때도 이거 부풀었다 이 정도로 보여요? 예, 보입니다. 그래서 크게 부풀어 올랐을 때쯤에는 단호박 표면을 이렇게 만져보면 하얀 분이 당도가 높기 때문에 하얀 분이 껍질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분이 올라온 거 보고 이렇게 따시면 되고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꼭지하고 줄기가 연결되는 부분에 이게 뭐라 그러죠? 나사선처럼 돼 있는 덩굴손이 있습니다. 네, 그런 거 봤는데. 덩굴손이 있는데 동굴손이 갈색으로 익었으면 갈색으로 지금은 초록색으로 될 텐데 호박이 익으면 익을수록 그게 갈색으로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완전히 갈색으로 바뀌었으면 완전하게 익은 겁니다. 때까지. 네네. 그러니까 참고로 이렇게 단호박뿐만 아니라 수박이라든지 참외도 똑같이 그런 증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외가 익었는지 수박이 익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꼭지하고 연결된 줄기에 달린 덩굴손.
동굴손이 갈색으로 바뀌었는지를 확인하고 따시면 됩니다. 야, 이거 꿀팁이네요. 저도 기억하고 있다가 혹시나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네. 나쁜 짓 하지 않겠습니다. 927 하나님 블루베리를 화분에 심었는데요. 첫 해, 두 번째 해만 열매를 맺고 다음에는 안 열립니다. 왜 그럴까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블루베리는 블루베리뿐만 아니라 보통 과수작물들이 1년생 가지에 당년생에 생긴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경우가 있고 네. 1년생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건 3년생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네. 네. 블루베리는 작년에 생긴 가지에서 열매가 열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지들을 많이 살리고 오래된 가지들은 과감하게 잘라주셔야 됩니다. 야, 이거 정확하네요. 그러면 첫 해, 두 해만 열매 네. 맺었다는 게 맞는 말이네요. 네. 그래서 이게 오래된 노쇠한 가지들을 잘 잘라서 새로운 가지들을 많이 양성해 주시면 다음에는 아주 잘 열릴 겁니다. 과감하게 네. 한번 이제 열매를 맺었던 가지를 정리해라. 네. 네, 알겠습니다. 927 하나님 원래 그런 거랍니다. 네, 이상한 거 아니고요. 또 이제 다음 질문 받아볼게요. 1147님이 베란다에 심은 들깻잎 가장자리가 까맣게 시드는데 네. 이거 왜 그럴까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아마 이제 좀 너무 물을 많이 줬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까맣게 이렇게 시드는 것은 좀 그런 물 많은 그런 조건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게 좀 그 약해를 받았다든지 약해가 뭔가요? 그러니까 약을 좀 진하게 줘서 이게 어쩐지 좀 과한 거군요. 물이든 네네. 약이든. 이런 식으로 할 때 이렇게 시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러면요. 네. 그럼 물을 아예 안 줘야 됩니까? 한동안? 아니면 좀 어떻게 해야 돼요? 특히 이제 베란다에 그 작물을 심어서 가꾸시는 분들이 매일 보이니까 매일 물을 주다시피 하거든요. 근데 네. 식물들의 뿌리는 항상 산소 호흡을 합니다. 네, 그래서 물을 줄 때 충분히 주시고 산소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말려주시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숨 쉴 시간을 줘라. 네네. 네, 물만 주면 큰일 납니다. 네. 또 질문들이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질문창을 봤는데 엄청나게 질문들이 들어와서 네. 2265님 얼마 전에 파종한 파씨가 순이 나는데 어떻게 관리합니까?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파씨가 이렇게 싹이 나면 조금 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옮겨 심을 수 있을 정도로 좀 키우셨다가요. 예, 이렇게 찢어서 하나하나 낱개로 이렇게 옮겨 심기를 해줘야 됩니다. 옮겨 심기를. 네. 파는 굉장히 많이 옮겨 심을수록 뿌리가 굵어지고요. 네, 상품성이 더 좋아집니다. 많이 옮겨 심을수록요. 예. 2388님 안녕하세요 박영재 관장님. 화요일 텃밭 가이드를 눈 빠지게 기다린 애청자입니다. 화성시에서 적당히 영농하는 사람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가을 홍감자 카스테라 감자의 파종 시기 및 밑거름 등 관리 방법 부탁드립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감자를 보통 이제 가을 재배도 하거든요. 네. 네. 그때 이제 보통 싹이 나는 것을 기다렸다가 해야 되는데 보통 가을 감자 파종 시기는 8월 중순에서 8월 말쯤에 8월 중순에서 8월 말 하게 되고요. 수확이 이제 한 10월, 11월 이때쯤 이제 수확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봄 재배하고 똑같이 이제 다비 작물이라서 거름을 충분하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좁은 이랑을 풍성하게 만들어 놓고 파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싹이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이제 봄에 캐놓은 감자들 같은 경우는 이게 한 2달 정도를 휴면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싹이 안 났을 경우가 있어서 그 싹을 틔워서 이렇게 심는 게 중요합니다. 싹을 틔워야 돼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모래라든지 이런 데다가 감자를 이렇게 쟁여놨다가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모래로 덮어서 이렇게 쟁여놨다가 싹이 나오는 걸 보고 그걸 이제 뿌리채 이렇게 옮겨 심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보통 이제 호르몬을 이용하는 분들도 계세요.
지베렐린이라든지 에세폰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분무해서 싹을 일부러 틔운 다음에 이렇게 옮겨 심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아유, 질문들이 좀 많이 남았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오늘 답변 못 해드린 질문들은 또 다음 주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텃밭 가이드 시간 늘어났고요. 또 여러분 이거 알아주십시오. 전국의 씨앗도서관은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자, 텃밭 가이드 시간 오늘 수원 씨앗도서관의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퀴즈 정답은요. 오징어였습니다. 3037님 쓰레기 버리다 퀴즈 정답 보냅니다. 마침 폰을 앞치마에 넣고 왔네요. 상품을 받을 운명이었다는 거죠. 네, 정답 오징어 하고 보내주셨고요. 7997님 정답 오징어. 어제 시장에 가니 오징어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제 이곳 인천에서도 오징어가 흔해졌네요. 웃음하고 보내주셨는데 네, 살아있는 증인이 나타나 주셨습니다. 7997님 감사하고요.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겠습니다. 오늘도 여기저기서 좀 비가 온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비 피해 없도록 더 이상 없도록 여러분 각별하게 유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말을 잘해서 자신이 본래 가지고 있는 실력보다 더 높이 평가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와는 반대로 표현을 잘 못해서 자기